자,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간식 맛있게 먹고 왔어요? 2교시에는 13과 단어 맞추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못했던 13과 교과서 내용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광고, 2번 독자, 3번 소화비만, 4번 스포츠, 5번 침수, 6번 탄산음료, 7번 폭우. 어떤 뜻인지 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그림일까? 이거 뭐예요? 뭘까? 광고일까? 광고하는 것 같아. SOS. 이거 뭐예요? 아, 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래? 내가 너무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런데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소화비만. 소화비만이래. 자, 몇 번? 3번 소화비만. 자, 써볼까요? 여기 3번 소화비만이 요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네. 두 아저씨가 뭘 보고 있네. 우리가 뭐를 읽는 사람을 뭐라 그랬지요? 독자라 그랬지요. 독자. 여기 있다. 독자. 요거는 2번 독자. 자, 그 다음. 요거는 뭐죠? 뭘까? 여기 있다. 탄산음료.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 자, 그 다음 그림은 여기까지 다 했죠? 요거는 뭐죠? 4번의 스포츠. 스포츠다. 스포츠. 여기 있죠. 스포츠.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3천만 원대 창업 아이템 이렇게 써 있네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치킨집이 자기네 집에 음식을 배달하거나 와서 드세요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광고. 1번에 광고를 내고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가뭄. 가뭄이 뭐였어요? 비가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게 가뭄이죠. 캘리포니아 몇 년 전에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자, 2번 산사태. 산사태가 뭐였어요? 산에서 흙이나 돌이 떨어지는 것. 그게 산사태예요. 3번 소화비만. 소화라는 거는 어린이 를 말하는 거고 비만이라는 것은 뚱뚱한 거를 말하는데 소화비만이 뭐가 문제라 그랬지? 소화비만은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뚱뚱해서 건강이 안 좋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침수. 침수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숫자가 물을 말하는 거야. 물을. 자, 5번 폭우. 폭우는 뭐예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예요? 물이 엄청나게 잠겼어. 물에. 뭐가 잠겼어요? 차들이 물에 잠겼네? 이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거를 침수. 4번의 침수 그림이네요. 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비가 안 와서 어떻게 됐어? 눈 바닥이 쩍쩍 갈라졌네. 이런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비가 안 올 때. 이런 거를 뭐라 그래? 가뭄이라 그러죠. 가뭄. 가뭄이 여기. 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산에서 돌하고 흙이 막 내려와서 도로를 덮쳤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2번에 산사태.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리고 있죠.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리는데 우산이 참 예쁘다. 그죠? 이런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폭우. 5번에
폭우. 자, 다시 한번 단어 한 번씩 읽어봅시다. 가뭄, 산사태, 소화비만, 침수, 폭우. 자, 지금은 이제 교과서를 피세요. 교과서 103페이지. 교과서 우리 두꺼운 책 있지요? 교과서 103페이지. 지난주에 반 정도 했고 오늘 이 시간에 나머지를 하려고 해요. 103페이지 다 폈어요? 자, 103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가주일보, 그럼 보통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미주판 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신문은 매일매일 나오는 게 신문이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미주판,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돼 있고요.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가주 지역 주말부터 또 비. 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타이틀. 제목이라 그랬죠. 남가주 지역 주말부터 또 비. 자, 요거만 봐도 우리가 중요한 거 대충은 알죠. 어디? 남가주 지역에. 주말부터. 언제? 주말부터. 또 뭐가? 또 비래. 뭔가 불길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단비로 가뭄 일시적 해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4월 동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지금 저기 부엌에 있는 엄마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흘 동안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쏟아진 폭우가 그치고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그러나 토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겠고 주말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LA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0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53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1년 만에 내린 단비로 남가주의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기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곳곳에서 도로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LA 지역에 5에서 6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또 각각 4에서 5인치, 7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다 읽었어요? 잘 이해했어요? 기사 글이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했어. 자, 그러면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요거는 부제라 그래요. 두 번째 제목. 단비로 가뭄 일시적인 해소. 자, 단비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받아쓰기에서 했던 게 비에 대한 게 나온 게 하나 있었어. 그건 뭐였죠? 폭우. 폭우는 뭐야? 폭우는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는 게 폭우. 단비는 기다렸는 비. 정말 단비는 정말 좋은 비죠. 웰컴 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웰컴인 거야. 비가 막 오면 너무 웰컴이야. 이런 비. 그래서 가뭄은 뭐라 그랬죠? 가뭄은 비가 안 와서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막 비가 너무너무 안 오는 그 상황을 가뭄이라 그래요. 단비가 내리면 가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일시적인 해소. 해소는 없어진다는 거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없어졌어. 그런데 사흘 동안 사흘이 뭐지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days요. 3days. 사흘 동안 보통 사흘 그러면 3일을 말하는 거야. 3. 하루, 이틀, 3일을 사흘이라 그러고 4일을 그럼 뭐라 그러죠? 나흘. 5일은
닷새 이렇게 그렇게 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3일 내내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쏟아진 폭우가 내렸대요. 3일 내내 비 오면 얼마나 비가 많이 왔겠어. 그랬는데 그 비가 그치고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그러나 토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겠고, 자, 토요일인 모레. 자, 모레 레자 주의해서 보세요. 이게 아이래면은 저기 샌드를 말하는 거죠. 바다에 있는 모래. 여기는 오늘, 내일, 모레에서 the day after tomorrow를 말할 때는 모레에서 레자가 어이 레자예요. 자, 기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토요일인 모레. 그럼 언제가 토요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야. 그럼 내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그럼 오늘은 언제일까?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헉, 확실해? 목요일? 확실해요? 여기 보면은 목요일이라고 써있죠? 맞아요. 목요일.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 모레인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겠고 주말 내내, 주말이 뭐죠? 위켄드죠. 토요일부터 비가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내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상청은 15일이면 언제죠? 오늘이 14일 목요일이잖아. 그러면 15일은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금요일. 내일 금요일 LA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은 뭐야? 가장 높을 때 가장 더운 기온은 화씨 70도, 밤의 최저 기온, 제일 낮은 lowest temperature는 화씨 53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대요. 예보하는 건 뭐지? 예보하는 건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알려주는 게 예보하는 거예요. 자, 1년 만에 내린 단비로 남가주의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단비라는 거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웰컴인 그런 레인일 경우는 단비라고 표현을 하죠. 단비로 남가주의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폭우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오는 비야. 한꺼번에 막 많이 오는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아까 물에 잠기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침수라 그랬어요. 침수. 잠기고 전기가 끊기는 등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가끔 전기가 끊기기도 하죠. 전기가 끊기는 걸 뭐라 그러죠? 정전이라 그러죠.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정전이라 그래요.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주민들이라는 거는 주민은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남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어떤 피해? 데미지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잠기기도 하고 그런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벽이 막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집에 막 비가 셀 수도 있죠. 그리고 전기가 끊겨서 냉장고가 안 되면 물건을 다 버려야 되고 막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장 읽어봅시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아까 산사태가 뭐였죠? 산사태가 뭐였어? 산사태가? 아까 그 흙하고 돌이 막 떨어지는 거 그림 봤죠? 랜드슬라이드라 그러죠. 그런 산사태로 나는 걸 봤어요. 곳곳에서 도로 침수와 정전, 아까 말한 것처럼 침수는 잠기는 거고 정전은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청이 뭐예요? 기상청은 웨더, 날씨를 이제 알려주는 센터 같은 곳이죠. 기상청에 따르면 LA 지역에 5에서 6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각각 44에서 5인치, 7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강우량은 뭘까? 강우량은 비가 온 양, amount of rainfall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이해했어요? 자, 요거를 보면 우리가 아까 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기사 글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사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사 글은 맨 처음에 타이틀 글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문장을 쓴다고 했어. 기억나요? 응?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뭘까? 누가, 뭐가 생겼어요? 누가? 비가 오기 시작했죠. 언제? 15일, 그러니까 14일, 3일 동안, 3일 동안 비가 이미 왔어. 언제? 3일 동안, 14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디서였어요? 어디서? 남가주. 맞아, 남가주. 남가주에 어떻게 됐어? 남가주가 어떻게 됐어?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정전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를 줬어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왜 피해를 줬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서 타이틀은 남가구 지역 주말부터 또 비 이렇지만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기사 글이 어떤지 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글이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죠? 104페이지. 104페이지 넘기세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는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자, 맨 위에 뭐가 있죠? 광고 만들기. 자, 광고. 자, 여기 읽어보자. 광고 부분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광고는 상품을 팔기 위해 신문이나 방송에 올린 사진, 동영상, 글 등이다. 광고를 만들 때 생각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상품명이 들어가야 한다. 2. 상품의 특성과 용도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3.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자, 왼쪽에 감자칩이 있네. 감자칩 좋아해요? 몸에 좋은 감자칩. 그 한국 과자 중에 감자칩 있는 거 너무너무 맛있는 과자가 있죠. 그 한국의 감자칩을 어쩜 그렇게 얇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좀 짭조름해서 그렇긴 하지만. 자, 오븐에 구운 건강 스낵. 신선한 생감자를 갈아 만든 감자칩. 저지방, 저칼로리. 오븐에 구워 깔끔, 담백, 바삭바삭. 주식회사 남가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값은 얼마? 3.2불. 비싼가? 자, 요게 이제 광고에 샘플로 나와 있는 거죠. 예로서. 그럼 우리는 다시 문장으로 갑시다. 자, 광고. 광고는 뭐를 광고라 그러죠? 이렇게 물건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글 등을 다 광고라고 해요. 이 광고에는 뭐 신문에서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TV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하는 거를 다 한국말은 광고 하나의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다르지만. 자, 광고를 만들 때 생각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상품명이 들어가야 된대요. 자, 상품명이 들어갔나? 요거는 이름이 뭐였어요? 왼쪽에 있는 거에 상품명이 뭐예요? 감자칩. 이름이 감자칩인가 봐. 이름이 감자칩. 상품명이 감자칩. 2번. 상품의 특성과 용도 등 자세한 뭘 알려줘야 돼요? 정보, 인포메이션을 알려야 돼요.
자, 이 상품의 특징은 뭐예요? 1. 신선한 생감자를 만들었어요. 신선한 생감자. 2. 뭐예요? 저지방이에요. 지방이 별로 없대. 저지방이라는 건 저라는 건 낮다는 거예요. 지방은 fat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칼로리래요. 칼로리가 낮대. 조금밖에 없대요. 저칼로리.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줬어요? 오븐에 구웠대요. 그래서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난대요. 이게 뭐예요? 다 정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감자칩을 먹는 사람은 에브리바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광고는. 그 소비자를 고려하는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아에서 나온 그 소울이라는 차가 있어요. 기아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 광고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랩하면서 그 쥐인가? 동물같이 생긴 애들이 막 나와서 막 랩하면서 막 젊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면서 막 그렇게 차를 광고를 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차 광고를 한 이유는 10대들, 그러니까 하이스쿨 이제 막 면허를 따기 시작한 그 친구들한테 이 차를 많이 팔려고 광고를 막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소비자를 10대를 잡은 거예요. 10대 후반. 그 하이스쿨 다니면서 이제 면허를 따서 운전을 막 시작한 친구들을 타겟으로 하고 그들을 소비자로 잡았기 때문에 차가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어요. 딱 누르면 금방 쓰고 또 속도를 내면 소리가 또 훅 하고 속도가 또 훅 붙어갖고 또 엄청 빨리 달려. 그래가지고 이 차가 10대들이 쓰기 편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10대들을 너희들 첫 차로 이 차를 많이 사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했어. 그런데 결과는 10대들이 이 차를 많이 탔을까? 그 전에 이 소울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박스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시내에 굴러다니는 차들 보면은 다른 차들은 싹 없어졌죠. 소울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 소울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소울을 과연 10대들이 탈까? 아니래요. 아니래. 소울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 누구한테 많이 팔렸냐면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할머니들이 조금 늦잖아요. 감각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조금 늦게 밟았는데 너무 잘 드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밟아도 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차를 너무너무 많이 사셨대요. 그래갖고 차도 저렴하고 왜냐 10대를 겨냥해서 나온 차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차를 타면서 젊은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이 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사담이지만. 자,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아의 이 소울 같은 차는 사실은 광고를 좀 실패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잘못 겨냥한 거잖아요. 10대를 겨냥했지만 오히려 차를 산 거는 누구야? 60대 이상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차를 그렇게 많이 샀다잖아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10대들에 대비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차를 타면서 막 젊은이가 된 듯한 그런 기분으로 또 차를 타서 또 히트를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10대를 겨냥했지만 노인분들이 더 좋아하는 차가 돼버린 글쎄 광고를 너무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광고는 어떻게 만드는지 봤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특징을 만들어서 광고를 만드는데
우리가 수업을 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특징을 1, 2, 3의 특징을 해서 광고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선생님 숙제로 내고 싶었는데 숙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숙제로 안 내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친구들만 숙제로 해오면 선생님 스티커 한 5장 더 줄까 봐. 스티커 한 5장 더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교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수업은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은 광고 만들기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 만나요.